지금 시간은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19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이제 녹화 방송을 열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 8시 50분쯤부터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연 것은 이제 장 전에 이제 뉴스 같은 거나 좀 보면서 뭐 체크해 볼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고, 혹시라도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좀 수다도 좀 떨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좀 일찍 켰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일찍 한번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슈 체크 같은 거 뭐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고요. 저 이거 매매 경험치 부족한데 한번 그냥 테스트해서 한번 해볼게요. 신용 매매가 안 되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픈롤 52,000원 사봤습니다. 신용이 안 되네요. 너무 현란한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규주 매매는 제가 약해요.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어제 하도 뭐 200%씩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과연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안 좋네요. 1분봉 차트였고 5분봉 차트 마이너스 8% 바로 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400%까지 뭐 있을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어제 그 종목 뭐였더라? CQ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종목 그 종목 하나 있었는데, 그게 200%까지 올라오고 장중에는 뭐 290%인가 300%까지 올라갔던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5만원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까지 갔던 게 지금 본전까지 오고 있어요. 거의 코인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군요. 이런 건 지금 벌어도 실력이 아니고 그냥 운인 거예요. 운. 이런 건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었던 거죠. 다만 약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규주인데 70%밖에 안 올라서 시작한다? 네. 보통은 뭐 따상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더블 100%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상한가 30%까지 더 오르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신규주에.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한 250%, 300%까지는 보통은 올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70% 매도 정도밖에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체결됐네요. 수익이. 그러니까 신규주는 확실히 변동성이 엄청 크구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방금 전에 2%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근데 한 번 더 사봅니다. 이 테스트는 작은 금액일 때 보는 게 좋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제가 검증과 기준도 안는데 여기다가 몇천만 원 때려박을 수도 없는 거고 몇백만 원 때려박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5만 원이니까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85%, 일단 100% 정도에다 한번 걸어볼까요? 99%에다 한번 걸어볼게요. 99%는 좀 너무 많고 97%, 90 요쯤에다 한번 매도 주문이 걸어놓을게요. 접수되었습니다. 97%에다가 3주 매도 걸어놓고 거기까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 정도 수익 중이죠. 그러니까 이 신규주, 신규 상장주 이런 거에 대한 경험 바로 또 뭐 수익 미쳤네 이거. 예. 저 지금 수익 방금 전에 8% 수익 봤습니다. 근데 지금 총 수익 4%. 미쳤네 종목이. 또 한 번 더 걸어볼게요. 밑에다 한번 걸어볼게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눌러주는 거 좀 사보려고요. 밑에다 걸었는데 체결 안되고 바로 올라가네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98%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수치까지 왔는데, 지금 1분봉 차트고
5분봉 차트 아직은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97%쯤에다가 걸어놨고, 누군가 던져주는 물량이 있으면 받아 먹으려는데 체결이 안 돼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00%. 오케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블 된 거고요. 여기서 위에다가 또 예, 걸어놓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신규주 대박이네. 예, 저 또 벌었습니다. 그래서 총 6,000원. 예, 신규주에 대한 경험치는 요 정도까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을 안 까먹는 것 중심으로. 신규주는 지금 이게 새롭게 뭔가 시작된 게 있어가지고요. 뭐라 그럴까, 제도가 좀 바뀐 거거든요. 지금 400% 롤까지 생겨가지고 이게 이거에 대해서 돈이 좀 몰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샀던 거고. 예, 1분봉 차트로 다시 한번 또 사볼까요? 효과 고정. 야, 140%까지 미쳤다. 미쳤네. 자, 다시 한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코인보다 심하네. 아, 저 신규주 원래 매매 잘 안 하거든요. 이거 맞들리면 어휴, 코인보다 심하겠다. 5%. 자, 130%, 135%, 6%. 지금 6% 수익 나죠? 미쳤네, 이거. 어휴, 야, 이거 코인보다 심한데? 코인도 이렇게 변동성이 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코인은 레버리지라도 써서 변동성이 큰 건데, 야, 이거는 뭐 미쳤네. 그냥 8분 만에 만원 10% 수익 받네요. 그리고 이게 만원이면 저 20% 수익 본 거죠. 5만원 가지고 매매했잖아요, 처음에. 6만원 가지고. 저 이제 매매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 매매는 하는데 이제 이 종목은 매매 안 하겠다는 거죠.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처음엔 테스트로 들어갔지만 일단 벌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관찰 모드다. 자, 일단 기분 좋게 20% 벌고 시작했습니다. 6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만원 벌었으니까요. 74,000원 됐잖아요. 야, 이거는 아직 이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지금 138%잖아요. 세게 가면 이제 250%, 270%까지도 가요. 이것도 눌려줄 거거든요. 파동을 이해하면 좀 되는 건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매매 안 한다 그러는데 또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러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벌었던 거 한꺼번에 다 까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3분봉) 차트. 이게 지금 제가 왜 샀냐면 이거 심리 가지고 산 거거든요. 심리? 군중 심리. 개미들이 어떨까 싶었을 때 어저께 그 종목 중에서 이런 신생 종목이 280%까지 막 올라가고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스캐퍼들도 봤고 일반 개미들도 봤고 막 뉴스에서 떠들어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심리가 개미들에게 막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주 매매하던 돈 많은 개미들이 막 달려들고 기관들도 그걸 이용해서 장 초반에 막 올릴 거라는 게 있죠. 지금 130%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180%, 190%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무식하게 올리면 280%, 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연 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 그런 종목의 성향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니까 일자리, 취업 뭐 그런 관련주라고 하는데 아직 조정이 지금 3분봉에서 3% 정도니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9시 10분밖에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 기관의 심리, 이걸 움직이는 주포의 심리, 그거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기준으로 두고 방금 전에 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60%, 70% 정도 됐을 때면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상한이 400%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신규주인데 아직 400%까지 260% 정도가 남았다. 그렇고 지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이죠. 쇼트 영상이 올린 거면 CQ센인가? 뭐 그런 종목 있어요. CQ센 있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CQ센 맞네.
식규생 같은 경우가 어저께 막 280%까지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개미들이 봤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바람몰이를 해놨어요. 이게 17년간의 경험치에 의하면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개미들에게 막 이제 관심을 이미 만들어 놨죠. 식규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 오픈놀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일단 136까지 왔는데 이 이상 더 갈지 어떨지. 근데 다음 봉 정도에서 3분봉에서 다음 봉 혹은 1분봉에서 이제 얼마 봉 남지 않았고 5분봉에서 다음 봉 정도, 아직 3분 정도 더 남았죠. 지금 5분 동안은 조정을 좀 주고 다음 봉 정도 한 번 더 올라가주면 그때 저는 올라가는 거 먹고 매매 끝. 이것도 지금 나름 경험치가 동반된 분석이라서 이게 맞으면 되게 의미가 있는 해석이고요. 틀리면 뭐 틀린 거죠. 손절해야죠. 예, 항상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 그게 스캘퍼로서의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멘트예요, 이런 거는. 스캘퍼로서의 마음가짐 중에서 자신의 분석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이런 게 차라리 노하우예요. 아, 신규주 이래서 하는구나. 신규주 전 원래 차트쟁이들은 일봉 차트가 됐던 뭐가 됐던 수많은 차트, 일봉의 차트를 한 3년치를 늘 보고 그걸 이제 차트를 보던 그게 눈이 있어가지고 차트쟁이들은 이렇게 봉이 별로 없는 거, 일봉 차트를 지금 봉 하나거든요? 이거 가지고 매매하기 어려워해요, 차트쟁이들은 보통은. 근데 그래서 신규주 잘 매매 안 하죠. 네, 신규주를 또 하는 분들은 그 장외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되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그 장외의 IPO 종목, IPO라고 그러죠. 예. 그 전부터 미리 사놓고 분석한 다음에 예, 장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에 다 팔아버리는 그런 방식의 매매를 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9%까지 갔네. 이쯤 되면은 마음 약한 개미들은 다 털립니다. 근데 아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심리적인 분석에 의하면 얘는 더 올릴 거다. 이건 기술적 분석도 아니에요. 순전히 심리적 분석이에요. 군중 심리에 대한, 주포의 심리에 대한, 이제 세력의 심리에 대한. 아직 120%는 부족해. 이제 다만 이제 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경험치를 더 쌓아가면서 해봐야죠. 일단 오늘 수익은 20% 수익 낸 상황. 10,000원. 운이라고 하죠, 운. 이런 것. 60,000원 가지고 12,000원 수익 냈으면 20% 수익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000원 손실 중인데. 다음 봉까진 볼게요. 5분봉으로. 5분봉에서 얘네가 팔려고 하더라도 더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털어야지. 그냥 지금 바로 안 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지금 음봉을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위로 지금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팔 준비를 해야죠. 스캘핑 매매하면서 저처럼 해설하면서 분석해주면서 매매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지금 이런 게 다 노하우고 관점인데, 경험치인데.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이런 종목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마이너스 14%까지 가고 막. 야, 평소 제가 스캘핑 할 때의 어떤 수익 구간이 1%에서 2% 정도만 보고, 혹은 많으면 3, 4% 정도 보는데, 야, 얘는 지금 6분에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판다. 이것도 개미 털기처럼 보이는데? 근데 5분봉의 차트상 이렇게 쉽게 금방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장 초반에. 근데 이게 신생주라서, 신규주라서 그거는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자, 이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5분봉 차트상 이제부터 올라가야 되고, 지금 시기점부터는 조금씩 올려줘서 도치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한 1, 2분 정도 후부터 양봉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봉에서 반등 줄 때 저는 본절이든지 손절할게요. 야, 제가 초반에 60%대 들고 있던 거 팔자고 가만 냅뒀으면 와, 50% 수익 난 거네요? 미친 듯이 어떻게 50%를 몇 초 만에 한 1분도 2분도 안 돼서 올려버리더라고요, 아까. 자, 지금부터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주면은 다음 봉에서 반등 주거나 할 때 다 팔 겁니다. 올라가줘야 되죠. 그쵸? 올라와주죠. 제가 말한 그 시간대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죠, 방금 전에. 예. 이게 5분봉 차트를 만들기 위한 주포의 어떤 농간입니다. 차트를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5분봉 차트든 30분봉 차트든 1봉 차트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 마이너스 손절 받습니다. 방금 전에 6% 마이너스 손절했어요. 그래서 만원 수익이었던 게 5천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진산업 13만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여차하면 손절이나 본절해야 돼요. 이게 스캘핑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차하면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절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이거 다 까먹는 거예요. 자, 아진산업 2,200원 2.2%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3,000원 수익은 10만원 매매 단위 기준으로 3%고 오늘 6만원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6% 수익 보고 있는 건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신규주 경험치 늘리자. 147%에 5만원 매수했습니다. 삼분봉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약익절인데 본절이라고 보면 돼요. 경험치 부족하니까 일단 샀을 때 안 올려주면 일단 본절. 이 몹쓸 자식 내가 파니까 또 올리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추격 매수의 결과는 제가 썸네일로 늘 말씀드렸지만 추격 매수의 결과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추격 매수의 결과는 항상 손실 보고 시작해가지고. 단타쟁이들도 다 여기를 몰리네요. 다른 데 매매할 데가 없으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 4, 5% 정도 수익 보고 팔았어요. 도파민에 중독된 매매는 그만해야죠. 아, 이런 거 막 수익 막 안겨주면 도파민이 탁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아드레날린 분비와 막 이제 쾌감이 막 느껴지는데,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는데 여기서 멈춰야죠. 일단 이건 막 200%까지 또 막 갈 것 같고 막 그런데 멈추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전하는 용도로 하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5만원일 때 6만원일 때 이런 거 막 돈 넣어놓고 매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이 적은 돈일 때 습관을 이기는 매매, 그리고 절제하는 매매,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는 매매를 습관을 들여놔야지 나중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스캐핑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1억 가지고 스캘핑을 할 때도 그렇고, 예, 돈에 제압당하지 않는, 예,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도파민에 제압당하지 않는, 예, 잘 올라가네요. 더 들고 있고 싶었는데. 경험치로 간직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앞으로 신규주들 좀 인기가 계속 있겠네요, 장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신규주들이 앞으로 많이 흥행을 할 것 같아요. 내일도 있을 내일은 이제 뭐 토요일이죠, 내일이. 예. 앞으로 신규주가 계속 이슈가 있겠네요. 신규주 매매도 많이 익혀놔야 되겠네.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 (190%) 까지 아까 (200% 갈 것 같다 그랬죠. 예. 이러고 나면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여기서는 아직도 한 10% 수익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변동성이 막 10%에서 막 30% 40%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달려들었다 한 방에 한가 맞는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저는 뭐 수익 봤으니까 된 거고요. 다른 종목 보죠. 너무 재밌네요. 아까 그 종목 변동성이 크니까. 요거는 딱 0.5%에서 1%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 차트를 보면서 이런 정도까지 딱 가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도 이길 수 확률이 매수 높아지는 주문이 거라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0.5%에서 1% 봅니다. 근데 사자마자 또 물렸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0.5%에서 1%만 수익 본다 그랬죠, 제가? 예, 지금 펜트론이 아니야. 펜트론 맞죠? 본절했네요, 본절. 난 수익 좀 더 본 줄 알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격 매매 해봤습니다. 이제는 손절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손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이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좀 흐름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일단 손절하죠. 경험치 속에서 이런 경우 거의 70%는 더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손절했습니다. 손실 확정이죠? 한 마이너스 한 4% 확정인 것 같아요. 아까 4,700원 수익이었던 게 984원 손실로 바뀌었죠. 거래량이 터지는 것 같다가 안 터지네. 그럼 이런 건 아끼면 안 돼요. 스캐핑은 주식은 되게 낚시랑 비슷해요. 낚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때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너무 매수 중요해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2만원 매수했습니다. 동진 세미캡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많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주식을 시작하실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게 있었죠. 상장 폐지 사유, 그거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리 종목 사유, 이거는 제가 아예 알려드릴까요? 사이트를 보면은
이게 KRX라는 사이트예요. KRX. 이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면은 네이버에서 KRX 치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거래소 클릭하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상장 폐지 사유하고 코스닥 상장 폐지 사유, 코스피 상장 폐지 사유, 그거 알 수 있는 것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 공시 뭐 이쪽에 가보면 마우스를 대기만 해도 이렇게 뜨거든요.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작 상장 이거 있거든요. 여기 마우스를 대면 딱 나와요. 상장 폐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상장 폐지, 유가 증권 시장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기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일단 먼저 하시고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가장 먼저 알고 있을 게 자본장식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게 일단 코스피 종목 중에서 한번 재무제표를 확인하면서 이게 자본장식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만 일단 빠르게라도 스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코스피 종목에 있어서의 상장 폐지 기준이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걸 클릭해보면 여기도 또 상장 폐지 사유들이 나와요. 관리 종목 갈 수 있는 사유들,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런 거, 형식적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워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이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기준들인데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바이오주라던가 게임주라던가 IT주 같은 거, 벤처기업 같은 거 그런 거 종목 투자하고 있을 때 내가 매매하고 있을 때 내가 산 종목이 이거에 해당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박주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대박주 이런 데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산 종목이 대박주라서 이게 막 급등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4년 연속 적자일 때가 있어요. 때로 요즘 룰이 좀 더 바뀌어가지고 3년 연속 적자인가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더라도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그게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도 이제 그거 다 저는 외우라고 했지만 또 저는 외우지 못해요. 잘. 예. 그냥 대충 재무제표 보면서 위험하다 싶은 건 걸러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스캐핑 이것마저도 초월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해서 물렸을 때 이거 혹시 재무적으로 위험해서 장중에 거리정지 뜰 수 있는 종목인가? 그거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도 이걸 알아두면은, 그리고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는 검색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있었더라? 일단 네이버 쪽에서도 검색해보면 내가 가진 종목이 특례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확인해 보는 거라서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거 KRX 쪽에서 이거 기술 특례 기업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동진생미캠을 제가 떠들고 있는 와중에 1.1% 정도 수익 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바이오주라던가 기술 특례 상장주 같은 경우 이게 재무제표만 보면 되게 쓰레기 기업이에요. 4년 연속 적자에 매출액도 막 200억을 못 넘기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근데 그런 기업이 가끔 대박이 나요. 스윙 종목으로 막 들고 있어 3개월 정도 내가 들고 있어야지 하고 100만원에서 막 3천만원 사이를 내가 분할로 해서 딱 매매해서 넣어놨어.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막 상한가 가버리고 막 2배에서 5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서 기술 특례주만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10개를 찝었는데 10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한 7, 8개는 잘못하면 상장 폐지도 되고요. 관리 종목 가기도 하고요. 그래요. 기술 특례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 종목 안 가고 상장 폐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때가 나중에 되면은 그거 다시 이제 또 그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특례 사유에서 이제 혜택 기간을 줬는데 이 기업이 더 이상 그 기술 특례 사유에 특혜를 줬는데 별로 뭔가 진척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관리 종목으로 바꾸던가 상장 폐지를 시키던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해서 뉴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이제 공부예요. 주식할 때. 저는 큰 길라잡이로서 맥을 잡아준 거고. 네, 익절하고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익절했습니다.
1.4% 수익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진 세미캠 2,400원 2.4% 수익 먹고 나왔고요. 얘는 VI 갈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은 수익 준 거를 잘 일단은 먹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건 스캘핑적 관점의 매매는 아니고요. 약간 단타적 개념이에요. 밑에서 천천히 있다가 저 받아 먹어서 요거는 VI 찍을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해야지. 약간 그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1.56% 3,900원 익절하고 나왔어요. 수익률 오늘 2.9%.